시장이 탐내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2시를 채워드리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전경은 바로 지금 이 시각 여의도의 전경입니다. 참 맑습니다. 비 온 뒤에 날씨가 됐는데요. 언제쯤 우리 시장은 이렇게 맑아지는 날이 찾아오게 될까요? 꽤 오랜 기간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낙폭도 꽤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을 통해서 이 무역 분쟁을 기점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실적 전망치가 소폭 하향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전망과 함께 실적 전망 저희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요인을 스왑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요인,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몇몇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CJCGV가 올 3분기에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제 3분기가 되면 추석을 포함한 긴 연휴 기간이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관객 수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을 안고 CJCGV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 상승 탄력은 꽤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에 수급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현재 2%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약점 요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납품 경쟁. 종목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내용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 업체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오롱 인더가 급락하고 있고요. SKC 코오롱 PI는 낙폭을 좀 줄인 채로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의 핵심 소재를 공급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업체까지 끼어들게 되면서 납품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거의 12% 가까이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57,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기회 요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적 발표가 되기 전에 외국인의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물론 실적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컸던 탓인지요.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장중에 상승 탄력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현재는 1%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6,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실적 전망과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요인도 마지막으로 꼽아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강했던 요인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위험 요인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인데 포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4%나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현재 1.75% 하락하고 있습니다. 3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보는 눈 수아씨였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15조 3천억 원 정도를 증권가의 컨센서스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 증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현대차증권은 어떻습니까? 조정했습니까? 저희도 이제 좀 하향을 했죠. 그래서 한 14.9조 정도로 기존 예상치 15조 중반 대비 좀 낮췄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는 한 12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스마트폰 지금
출하량 자체가 워낙 부진한 상태라서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액이 또 한 13% 정도 줄고 영업이익 자체도 한 36%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조금 실적의 업사이드도 생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가 또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원화가 5% 약세를 보이면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이상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특히 2분기에 6월 달에 환율이 상당히 급상승하면서 아마 특히 반도체 이런 거는 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실적에 시장 컨센서스가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진 컨센서스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14조 9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환율 효과를 감안한다면 2,7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14조 9천억 원은 그 환율은 감안 안 하시고 저희는 이제 기존 환율 전망치를 유지했는데요. 네네. 최근 6월 특히 중순부터 원화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환율에서 한 1,500억 이상의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15조 초반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14조 9천억 원 예상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세요? 일단은 1분기에 스마트폰이 퀄컴 로얄티 한입도 있었고 갤럭시 S9 효과도 있어서 3.8조 정도 영업을 기록했는데 이번 2분기에는 S9 판매가 1,000만 대 이하로 상당히 부진하고 그리고 일회성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한 2.4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대비 한 36%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 전망치 낮출 때 가장 전망치를 많이 낮췄던 사업부는 IM 사업부였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조정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또 아이폰 X이 잘 안 팔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어차피 지금 아이폰 X에 대한 기대는 다 이제 저희가 져버렸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실적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나쁜 거는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아이폰의 후속 모델에 올레드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우려가 최근에 또 이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올레드가 올해 한 7천에서 8천만 대 정도는 이제 생산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한 절반인 한 4천만 대 정도로 지금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은 가파르게 개선되겠지만 시장이 처음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저희가 그럼 기댈 만한 것은 반도체밖에 없겠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럼 3분기는 어떻습니까? 2분기에 좀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분기에 우려감을 딛고 3분기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낸드 중에서 TLC 제품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제품에 따라서 한 18% 정도 하락한 제품도 있고 10% 정도 하락한 제품도 있는데 일단 그 하락폭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3분기는 아이폰 신제품 효과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출하량이 증가폭이 또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도체 이익은 2분기보다 2분기가 12조인데 3분기에는 13조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핸드폰이 얼마나 영업이익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을 추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반도체에서 1조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IM 사업부도 노트 9이 나오면서 일부 이제 플래그십의 모델 체인지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 패널이 1,000억대 흑자에서 3분기에는 1조대 흑자로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올레드 제품을 4천만 대만 생산해도 그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2분기 대비해서는 2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이게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부터 일찌감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혹은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한다면 3분기 그 실적 발표가 다가왔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해서요.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은 그럼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특히 사업부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예상 가능성이 좀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3분기는 또 아이폰이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제품이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가시성이 있다면 오히려 2분기 실적 나올 때부터 주가는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주부터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센터장 또 연결했으니까요. 예, 예.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예, 하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역 분쟁이 그냥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겨냥한 그냥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만 출발했다는 낙관적 시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좀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제 교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무역 분쟁이 그냥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그 중국과 미국의 그 어쨌든 협상 여부에 따라서 저는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인상을 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2.5%가 될 건데, 결국은 이제 신흥 시장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3분기는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4분기에는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박스권 관점에서 하반기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고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무역 분쟁의 가장 큰 영향을 당연히 수출주들이 받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역 분쟁 때문에 또 원화 가치가 상당히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원화 가치 하락하니까 분명히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고요. 반면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주식이든 다른 산업 대비해서 무역 분쟁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업종은 오히려 펀더멘탈은 좋아지는데 실질적인 리스크가 적다면 그런 업종들은 주가 반등을 시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하반기니까 배당 관련주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적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너무 적극적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